쓰여 사기를 이르기를 투시고 봉토 사급행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삶아 먹힌다. 권력이 필요할 때는 이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자들의 운명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사법개혁 논란은 바로 이 경고가 던지는 교훈을 되새기게 합니다. 2025년 9월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추석 연휴 전에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부 전체의 공식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역사를 돌아보면 베네수엘라가 좋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은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 차베스 정권은 대법관 정원을 10명에서 32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 친위 성향 인사들을 대거 임명하여 사실상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이라는 3대 조작을 합법화하는 도구가 되었고 야권 탄압과 언론 통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2022년 마두로 정권은 다시 대법관 정수를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법 독립의 회복이 아니라 이미 충성 인사들로 법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외부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쇼정치에 불과했습니다. 숫자가 줄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모든 조치는 권력 안정을 위한 수단일 뿐 국민을 위한 정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04년 차베스 정권은 법을 개정해 대법원 최고법원 트리부날 수프레모 데 주스티치아 정원을 10명에서 32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대거 신규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임명 절차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인권단체 HRW, ICJ 등은 이를 법원 패킹 숏 패킹이라고 규정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사실상 무너지고 정권 친위 법원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이른바 3대 조작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 야권, 탄압, 언론 통제 등 정권의 모든 결정을 합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법관 증언이 정권의 장악 도구가 되었고 베네수엘라에서도 판사와 법조계 일각에서 저항이 있었지만 정권이 장악한 국회와 사법구조 개편으로 제압당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실제로 대법관 증언 정권 장악 사법부 독립 붕괴의 전형적 패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상황도 같은 우려로 볼 수 있고 법관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명확히 설명됩니다. 한국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법관들이 침묵한다면 내일은 그들 자신이 투시고팽토 사고팽의 운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권력에 영합하는 순간 판사는 법관이 아니라 권력의 계관으로 전락하고 결국 스스로와 가족 그리고 국가까지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 13명에서 무누부 6명은 2004년 베네수엘라의 법원 패킹 콧 패킹 전략과 유사합니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원하는 대로 통과된다면 정권 성향에 맞는 인사를 다수 임명할 수 있고 몇몇 년 뒤에는 사법부 판결의 흐름이 구조적으로 정권 친화적으로 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뒤에는 굳이 많은 인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다시 줄이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즉 증언은 장악을 위한 수단일 뿐 장악이 끝나면 복원도 정치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달리 헌법과 국민 여론, 국제동맹, 구조 특히 OECD 민주주의 평가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이재명 정권은 국제적 고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2022년에 대법관 수를 줄인 이유는 이미 장악했으니 더 늘릴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축소로 국제사회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정권도 장악에 성공한다면 몇 년 뒤에는 사법 효율화나 제도, 정상화 명분으로 다시 줄이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증감이 정권 의도에 따라 이용되는 정치적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선거 여론 통계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는 실제로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터키, 헝가리 같은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패턴입니다. 법관들에게 경고합니다. 사기지자에 이르기를 투시고 퐁토 사급행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삶아 먹힌다. 이는 권력이 필요할 때는 충성을 이용하다가 목적이 달성되면 버려지는 자들의 운명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권력과 재물의 단맛에 취해 있을지 모르나
결국 그대들 또한 가마솥에 던져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는 2015년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자 자신을 지지하는 판사들을 대법원에 대거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충성하던 법조인들조차 권력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숙청좌천되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방패였지만 필요가 끝나자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비극을 부르는 길이 됩니다. 우고 차베스 또한 혁명 동지들을 등에 업고 권력을 강화했으나 정권이 안정되자 그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취급하여 제거했습니다. 혁명의 동지가 곧 버려진 존재로 전락한 전형적인 토사구팽의 운명이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노동자당과 사회운동가들의 힘으로 집권했지만 권력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동지들을 맨살라오 사건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혁명의 동지였지만 필요가 끝나자 부패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볼소나로 역시 극우 민병대와 여론조작 세력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으나 국제사회와 사법부 압박이 오자 그들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함께 싸운 동지들이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버려진 것입니다. 구당선 5회 신전에 이르기를 반식재상 반시자의 시양 반만 축내는 재상? 이는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여 존엄을 잃은 부끄러운 관료의 모습을 뜻합니다. 법관이 권력의 시녀가 될 때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나라는 무너집니다. 또 고전은 경고합니다. 인화소신 인호 샤오셴푸를 끌어들여 스스로 몸을 태운다. 권력의 개가 된 판사는 결국 자신과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자취 멸망 세디 취미의 왕 스스로 원인을 만들어 멸망한다. 권력에 영합하여 법을 배신한 자는 반드시 자신과 가족, 나아가 국가를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권력은 신뢰할 수 있는 동지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차가운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곧 내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법관들이여 스스로를 권력의 개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지금처럼 강행할 경우에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OECD, EU, 미국 등은 사법부 독립 문제를 원칙적으로 강조하지만 실제 행동은 국익과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국제사회에 강한 비판이 있었지만 중국, 러시아, 쿠바 등과의 관계 때문에 실질적 제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안보 경제에서 긴밀히 묶여 있기 때문에 설사 사법부 장악이 진행되더라도 민주주의 후퇴라는 제한적 프레인의 외교적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국제 NGO 등으로부터 압박과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싱크탱크들은 강력하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CSIS 같은 기관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지적하는 보고서나 사설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민주주의 질평가 데모크라시 인덱스에서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을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성명 정도는 발표할 수 있습니다. OECD나 EU에서도 토론 의제가 될 수 있고 외교적으로 고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OECD 국가들이 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핵심은이나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자 신뢰도가 하락되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사법 독립성 훼손을 리스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감소, 기업의 계약 안정성 우려됩니다. 국제 재판소 무역 분쟁에서 신뢰성 약화됩니다. 민주주의 후퇴 국가 폴란드, 헝가리와 비슷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재명 정권이 법원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은 현실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강하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맞습니다. 다만 무관심은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신뢰, 투자, 민주주의 평판이 서서히 깎이는 방식으로 엄청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고전은 판사들에게 경고합니다. 일념지차 이니엔실 차이 한순간의 잘못된 마음이 천년의 화를 부른다. 판사의 순간적 욕심이 국가 전체의 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고전은 시대를 넘어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는 반드시 그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우리 사회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이 채널은 고전의 지혜를 빌려 오늘의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하려 합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